네, 킹스맨들이 주요 이슈들을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킹슈미 나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노효상 아나운서, 또 김수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는 참 이래저래 참 많이 나오십니다. 착시 효과 아닐까요? 또 들을 만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많은 방송이나 시사 프로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글쎄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제가 나오는 분량보다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만 해도 아침 저녁 계속 듣고 이러니까 네. 매일 보는 것 같아서 오늘 네. 또 같이 아침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이어가죠. 자, 첫 번째 뉴스 노효상 앵커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소식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시작하나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전 후드티를 입고 경찰견을 끌어안는 모습이 연합뉴스를 통해 공개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는 김 여사가 지난달 4일 사전투표일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한 달여 만에 공개된 근황인데요.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또 학력, 경력 위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김 여사는 공개 활동을 자제해왔죠. 사전투표 외에 언론에 공개된 건 기독교, 불교 등 종교 인사들과의 만남이었지만 그마저도 무속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그동안 비공개 상태였던 인스타그램 계정도 공개했습니다. 당초 윤 당선인 취임식을 필두로 공식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점쳐졌던 김 여사가 그보다 빠른 시점에 공개 활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평소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이제 그 방송된 거나 보도된 거 보면 네. 이번에는 후드티도 있었고 청치마도 있었고 특히 경찰 폭발물 탐지견 끌어안는 모습이었거든요. 김수민 평론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옷차림은 집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무난한 복장이네요. 편하게 입고 있는 복장 그대로 입었다라고 볼 수 네. 있고 또 안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특이한 봤어요, 안경.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집에서 분장기가 없는 얼굴로 안경을 쓰고 계시는 편하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일상적이었는데 조금 이제 더 특이했던 것은 이 보면은 경찰견들 경찰견이에요. 특히 폭발물 탐지견들은 그러니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폭탄물 네. 탐지기가 귀엽고 이렇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통상은 좀 사나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보통 리트리버 그렇죠. 이런 좀 귀엽게 생긴 애들이 하는데 이 셰퍼드라든지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긴 개를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입마개도 안 돼 있고 예. 그런 개인데 이제 귀엽다. 같이 이렇게 자고 싶다. 옆에서 재우고 네. 싶다. 이런 식으로. 네, 이것은 조금 뭐랄까 특별한 연출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성격이 자신감 있는 성격이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연출,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혹시 김정숙 여사랑 좀 대비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장 차림에.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좀 논란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공개될 때 보면 연합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연합뉴스에 보면 사진 출처를 밑에 적게 돼 있는데 그렇죠. 독자 제공이라고 그러니까 돼 그게 있었거든요. 독자 제공이면 네. 그래서 네. 그 독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처음에 기자들이 의심하기로는 연합뉴스에 독점적으로 제공을 한 게 아니냐. 인수위나 당선인 쪽에서 그렇게도 의심을 하기도 했었고 이 독자가 과연 누구냐. 이런 얘기도 또 한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자라고 했을 때 가장 평이하게 생각을 하면은 지나가던 행인, 네. 이웃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장면을 딱 포착해가지고 찍기가 쉽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건 연출이라든지 의도의 여부를 떠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영부인의 옷 관련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의도와 무관하게 좀 대비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관측도 있고 네. 그렇게 대비되도록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한편의 의심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곧 여론에 나오기 위해서 언론에 나오기 위해서 약간 떠보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분석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노 아나운서. 김 여사가 여태까지 네. 활동이 노출되지 않았던 기간에도 유기견, 유기묘 보호 활동을 계속 진행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보통 영부인이 가장 미디어에 강하게 뇌리에 남게 되는 게 당선 확정 때인데 그때도 영부인이 등장하지 않았어서 네. 이제 결국 영부인이 되면 노출되는 건 피할 수 없을 거고 노출될 그러다 것 보니까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대중과 접점을 늘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뭐 같습니다.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선거 때 이제 제기됐던 의혹들, 예컨대
경력 뭐 허위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선거 때 불거진 의혹이 크게 세 갈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허위 이력 문제입니다. 이거 허위 이력 같은 경우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네.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나버렸다면 사법 처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재임용을 한다거나 이런 기간에 그걸 냈다면 그 네. 허위 이력이 적힌 이력서를 냈다면 또 그게 7년입니다.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그 그렇죠.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 이 부분이 뭐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는데 좀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사를 안 하는 건지 하는 건지 네네. 뭐 하여튼 소환은 안 되고 있어요. 일단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된 게 작년 11월이었거든요. 12월 날 기소됐고요. 예,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대선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좀 보도들이 나왔는데 네. 김건희 씨가 조가 조작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근데 통정 거래라고 하죠. 그런 이제 미심쩍은 거래들이 여러 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소환 자체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무죄나 무혐의라 할지라도. 네. 근데 소환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 표절 이 부분 국민대에 이제 박사 논문이라든지 또 졸업 논문 이런 것들이 표절 때문에 걸려 있는데 이 네. 부분은 이제 재조사는 일단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은 아직까지 미정이지만 네. 논문 표절에 관련된 국민대의 판단도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첫 번째 뉴스 다루고요. 두 번째 뉴스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고 이혜림 중사 특검 처리 불발입니다. 성추행 피해와 또 군대 내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혜림 중사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 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 여야의 이견으로 끝내 불발됐습니다. 이로써 오늘 있을 본회의에서의 처리도 무산됐는데요. 여야는 지난 3일에는 어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특별검사 임명 방식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특검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공군본부 법무실 지휘부의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하는 것인데요. 앞서 군 검찰 등 합동수사단이 이번 사건 혐의자 15명을 기소하면서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전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족 측은 전 실장 등 지휘부가 구속수사가 원칙인 성범죄를 불구속 수사했고 수사를 맡은 일선 군검사에게 부실 수사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반면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특검 수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어쩌면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긴 한데 합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왜 그래 됐을까요? 일단은 여기 이제 법안에 대해서 예. 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법안에 법안이 대한 이견. 네, 네. 하나만 제출이 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안이 제출이 됐었고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하고 야당들이 좀 연합해가지고 낸 김기현 의원안이 있는데 여기에 좀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추천 방식의 예. 차이가 있는데 김기현 의원안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후보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한테 추천해서 최종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고요. 김용민 의원안은 교섭단체, 그러니까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군데를 얘기하겠죠. 네.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의 입장에서는 김용민 의원 안대로 하면 여당 야당이 한 명씩 추천을 특검 후보를 하면은 대통령이 아무래도 여당 쪽 추천을 임명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현 정부에서 책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인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반면에 이제 김기현 의원 쪽에서는 대한변협에 그냥 추천 기능을 맡기자. 뭐 이런 추천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 수사의 범위와 관련돼서 이견이 있는데 김용민 의원 안에는 이제 2차 가해 사건 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수사를 뭉갠다거나 했던 이쪽까지 이제 포함시키는 그 방안을 또 법안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네. 소위 심사 과정에서 2차 가해 사건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 이런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는 한데 참 이게 결렬이 됐다는 거는 특히 정의당 입장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가 대선 TV 토론인가요? 이거 좀 해야 된다.
민주당한테 압박해서 어쩌면 받아낸 결과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 지점에서 좀 여론을 많이 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민주당이 대선 패배하고도 이재명 후보의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고 공고한 지점을 보면 네. 2030 여성들의 지지가 절대적이었는데 민주당의 소위 요즘 행보를 보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전면에 내세운 거 말고는 네. 딱히 뭐 이런 이해림 중사 사건이나 또 안희정 전 지사 관련 2차 가해자들 당내에서 처리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걸 보면 속 시원한 대응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머뭇거림을 지나서 좀 확신의 메시지를 보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이게 뭐 차이가 크다면 크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이견을 좁혀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게 아마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견이 있어서 한 번 더 소위를 열 것이다. 소위를 열면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의 예측으로는 네. 다소 지연이다. 그래서 빠르면은 금년간에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빨리? 전망도 예.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 좀 지켜볼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에 여론의 질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쟁점이죠. 특검 추천 방식하고 수사 범위 네. 이견은 좀 여론의 힘에 힘입어서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법안 소위라든지 이쪽에서 심사를 하면서 좀 지연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유감은 없는데 문제는 특검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늦지 않았는가. 늦었나? 시작 자체가 늦었다. 벌써 그렇습니다. 10개월이나 지났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이 사건이 작년 3월에 불거졌고 그런 사건인데도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됐는데도 특검으로 가는 것 자체가 늦었다. 이 부분은 좀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자체가 늦으니까 사건이 진짜 일어난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저도 뭐 법무관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긴 한데요. 뭐 제가 어쨌든 간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들이라면 믿지 못하니까 특검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생각도 듭니다. 또 이번에 본회의 무상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서 지금 우리 노 아나운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 안에서 뭐 소병철 의원이라든지 박광원 법사위원장 등등이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해요. 왜 통과를 못 하고 있느냐. 특히 뭐 의원 추천안 관련해서 대한변협 얘기 들어도 되지 않나요? 저는 그건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사실 힘이 크면 책임도 크기 마련이고 또 민주당 172석이 또 이제 야당이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할 일 제대로 안 하면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대선에서 패배하고 6월 지선까지 앞둔 상황에서 덩치는 크고 할 일은 안 한다는 이미지 과연 민주당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 김순평 평론가. 네. 이해림 중사 유족들은 어떤 거를 지금 바라고 또 주장을 하는지 뭐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게 네. 사건 초창기로 좀 돌아가면 네. 작년 3월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사이에 피해자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네. 이 중사의 부친이 극단적 선택이 우려된다. 딸의 아하. 선택이 우려된다는 탄원서를 이미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상황들을 다 지켜본 것이 유가족들의 입장인 거고요. 아하.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초동 수사부터 잘못되었다. 처음에 너무 잘못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사 지휘 관계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 이 혐의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군 검찰이 계속해서 불수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사건을 묻은 건 아니다 이런 논리였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중사 같은 경우에 사건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블랙박스. 이 블랙박스의 존재를 진술을 했는데도 네. 13일 동안 군 검찰이 확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중사는 여러 가지 회유라든지 협박 이쪽에 시달려왔던 이 과정들을 이제 유가족들이 다 겪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 혐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들의 입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대 쪽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또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더욱 공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공수처도 이 전익수 법무실장 제가 알기로는 장군으로 알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 법제상으로 따져보면 사실 가능한 이야기는 아닌데 예. 이게 어느 쪽도 믿지 못하고 특검도 주지부진하다 보니까 유족 측에서는 여기라도 붙잡아 보겠다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공수처가 또 독립적 기관이긴 때문에 하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으로 하는 게 아마 유족들의 큰 뜻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뭐 두 분 말씀대로라면 금년간 그래도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네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맞고. 네, 그 범위는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빨리 이 특검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좁히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미 시사평론가 또 노효상 아나운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